야간 출동은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낮보다는 뭐 보이는 게 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고 더 이제 그 타는 주변에도 다른 폭발물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보다 훨씬 더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좀 더 밤에 갈 때는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신고 현장에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200m 이동하신 후에 좌측편에 보시면은 경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해놓고 네, 한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풀이 자라 있으면 지대가 매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합니다. 저기 있네 저기 경치. 저기 있으니까 예. 두 명은 여기서 경계 좀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누구 알겠습니다. 오나 안 오나도 보고. 네. 김설이 주무관이 경계 표시를 제거합니다. 네, 뒤로 가세요 뒤로. 네. 뒤로 더. M15 대전차 지뢰는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 매설하는 지뢰로 파괴력이 상당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지뢰는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해체를 합니다. 압력반 제거했고 현시간부로 끝났으니까 이제 수거합시다. 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냥 수거하면 됩니다.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안전하게 해체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느새 신고 지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옆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김조사 옆으로 돌려서 마주보고 세우고. 그렇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EOD 슈트와 헬멧 착용입니다. 탄약이 여기는 위험한 탄약을 쏘는 사격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일단은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인원이 정찰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정찰. EOD 슈트는 폭발물로부터 요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옷으로 각종 장비까지 부착하면 무게가 40kg이 훌쩍 넘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탄에다 한번 좀 각도만 맞춰줘. 우리도 같이 보게. 김진호 중사가 정확한 탄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발견 현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폭탄인데 혼자 가시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항상 매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길에 또 다짐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제가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만 저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그 주변에 하시가 그 주변 정찰해 보도록. 예, 현지안부로 주변 정찰 실시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김진호 중사.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는데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탄약이 하나 식별되는데 순찰 접지 실시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체 접지를 한 상태로 표면의 흙을 제거해 포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 탄약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사격 간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지 않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탄약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찰을 간 대원이 탄약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EOD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정지. 우리도 보인다. 106mm 되는 조금 맞으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나 이제 차량 잡는 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도 세고 고속의 그 추진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탄약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을 관통하기 위해 고안된 탄으로 화력이 강해 현장에서 폭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의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익 준이가 로봇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폭약인데 요거 올려놓고 터트릴 겁니다. 폭약을 실은 로봇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제어하는데 이 일은 박정호 중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탄약이 있는 위치로 접근하자 설치가 용이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로봇. 106mm 대전차 고포탄 위에 폭약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났어. 그럼 잘 빠져. 이게 잘 빠질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또 로봇이 잘못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로봇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잠시 후 사격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인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며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파 완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파 후엔 확인이 필수입니다. 폭파 완료. 보시면은 주변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폭파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수류탄 한 발만 던져도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거에 한 10배 이상 양?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오늘처럼 산에서 들어온 신고는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에 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산 지역에 걸릴 때가 있어서 야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탄약에 대해서 뭐 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숲을 헤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어느새 산 중턱을 넘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산을 오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한 지점이 요 근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흩어져 가지고 그 신고자분이 빨간 천 올려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수색해 봅시다. 빨간 천이라는 단서 하나로 이 넓은 산에서 포탄을 찾는 작업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까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워. 등산하는 것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색 천이 보입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상익 준이가 바로 상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꺼진 거고 요건 빈 겁니다. 지금 져가지고 흙밖에 안 들어있는 거. 반폭이 된 걸로 보이는데 탄들이 보면은 도비라는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각도로에 안 맞춰서 안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수세비 튀듯이 이게 튀고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한 5km, 7km도 갑니다. 탄이 이제 튀어 올라서 그렇게 되면 사격장이나 훈련장 훨씬 지나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될 때도 많습니다. 잡았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사실 힘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됐어? 네. 안 흔들려? 네, 됐습니다. 속이 빈 상태지만 무게가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이걸 메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탄약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이게 판단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탄약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원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 인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오는 건 곱절은 더 힘이 듭니다.
나무 밑에 좀 쉬다 가자. 네, 알겠습니다. 벗어 이제 벗어. 네. 이렇게 내려놓고. 힘이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경치 너무 좋다 진짜. 이 일이 아니면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반장님 가야 됩니까? 썼잖아, 딱 가야 돼.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팔 놓고. 일단 팔 놓고. 잘 넣습니다. 내려. 버텨야 돼. 괜찮아? 이번엔 김설이 주무관이 맬 차례. 진짜 무겁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20에서 30kg 나가는데 첫째 어부 느낌입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특히 산은 비탈길이 많아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이게 저 중량물을 메고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등산 가방 매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철에다가 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엔 더 위험하니까 오래 배가 시간이 더 배로 걸립니다. 그냥 내려올 때보다. 함께 지게를 나눠지며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폭발물 처리반 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회식도 하세요? 네, 저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회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와 버섯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EOD 대원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출동 신고가 많기도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작업이 훨씬 힘들어서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피로를 털어냅니다. 제 어머니가 만든 김치입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들고 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땀도 많이 흘리니까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 24시간 출동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먹을까? 매 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돈독해졌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자고. 자, 처리반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사실 목숨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끈끈하고 가족과 같은 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으면 못하죠, 이거.